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풀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풀고 또는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도 풀 수 있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 밀접한 관계를 어떻게 이용해서 풀래? 그걸 배우는 거야. 네. 그럼 이제 전체적인 내용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 네.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용은 이거야. 2차 함수를, 2차 함수, 2차 함수가 교점이라는 말이 나와요. 교점. 네. 자, 이제 우리가 함수에서 교점이라는 말은 항상 나옵니다. 어떤 함수를 배우든지 간에 교점이라는 말이 나와. 교점이 뭐야? 만난다는 얘기지? 네. 그렇지? 두 그래프가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교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만난다. 만난다는 얘기는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한다 이런 뜻이야. 우리가 네. 점이라는 거는 함수식을 만족하는 x, y 값이 점이잖아. 네. 그럼 교점은 두 그래프의 공통된 점이니까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나오든 교점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첫 번째가 교점은 뭐다? 연립방정식의 해다. 연립방정식의 해이면서 반드시 뭐다? 실근이다. 허수는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낼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실수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점이다 이 말은 반드시 실근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교점은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네. 지금부터는 이차 함수와 뭐가 나온다? 교점이 나온다. 그럼 이 교점을 뭘로 풀자? 연립방정식으로 풀자. 연립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으로 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X축과의 교점이야. X축. 자,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난다. 이게 X축이야. 자, X축과 만난다. 이 점을 알파라고 하자. 이 점을 베타라고 하자. 그럼 모두 X축에 있는 모든 점은 Y좌표가 0이죠? 네. 그렇지. Y좌표가 0이니까 Y가 0일 때 X의 값이란 뜻이잖아. 네. 그렇지.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을 우리는 X절편이라고 하는데 이 X절편은 어떤 연립방정식이냐면 2차 함수와 이렇게 X축은 함수식이 뭐냐면 Y는 0이에요. 네. X축의 함수식은 Y는 0이야. 그래서 Y는 0과의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와 이거를 연립을 풀어라. 다시 말해서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뭐다? 알파, 베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x절편을 구하라. 그 말은 뭐냐면 y에다 0을 집어넣고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 뜻이고 교점이 두 개다, 한 개다,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다, 한 개다, 없다. 다시 말해서 판별식을 쓰란 얘기입니다. 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x축과의 교점을 가르쳐주고 개수를 구하라. 또는 개수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은 크게 세 가지야. 2차 방정식을 풀어라. x의 값을 구하라. 그 말은 함수에서는 x절편을 구하라. 이 말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판별식이야. 근이 두 개니 한 개니 없니? 판별식 D가 0보다 크니 0이니 0보다 작니? 서로 다른 두 근, 중근, 근이 없다. 그 말은 뭐다? 교점이 두 개다,
교점이 하나다 또는 접한다 또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판별식을 써서 풀어라 이 뜻입니다. 자, 네. x절편 교점이 얼마다 그럴 때 개수가 얼마니 또는 개수를 이용해서 두 교점의 합이 얼마니 두 교점의 곱이 얼마니 그러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세요 이런 뜻이야. 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지금 배우는 내용은 교점을 이용하면 항상 연립방정식의 해다 이런 얘기고.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x축과의 교점이야. x축과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세워라 이런 얘기고. 자, 두 번째는 직선과의 교점이야. 직선과의 교점. 그래서 2차 함수가 직선하고 만났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그렇죠. 직선하고 만났을 때 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주어진 거죠. 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다. x값이 주어진 거야. 자, 네. 직선과의 교점이다. 마찬가지야. 교점이다. 연립방정식의 해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2차 함수와 직선을 연립으로 풀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라?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푸세요. 연립방정식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랬을 때 이거의 두근이 뭐다?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 단원에서 하는 내용이 뭐다?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풀어라. 2차 방정식으로 풀어라. 그 말 뜻이 뭐다? 판별식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세요. 이 뜻이야. 네. 내용은 이해가지?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을 물어본다. 자, 다음 함수부터 쭉 봅시다. 자, 다음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다항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y는 fx가 x에 관한 다항식일 때 이때를 뭐라고 한다? 다항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를 얘기하죠.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다항 함수라고 한다. 자, y는 c 상수만 있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 상수함수라고 한다. 내용은 어렵지 않죠? 네. 상수함수 상수만 있는 거 x가 1차 할 때는 1차 함수 2차 할 때는 2차 함수 3차 할 때는 3차 함수 이런 걸 합쳐서 뭐라고 하자? 다항함수라고 하자. 알고 있는 네. 내용이니까 넘어갑시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 이거 이미 다 배운 내용이에요. 2차 함수.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기본형. 2차만 있는 걸 뭐라고 한다? 기본형이라고 한다. 2차만 있는 걸 뭐라고 한다? 기본형이라고 한다. 중요한 건 A가 하는 역할이죠. 자, A가 하는 역할. A가 뭐를 결정하느냐? 2차 함수의 A는 뭐를 결정한다? 폭과 방향을 결정한다. 이미 다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거죠. 네. 2차 함수에서 A는 뭐를 결정한다? 폭과 방향을 결정한다.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방향을 결정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절대값이 크면 폭이 좁아지죠. 네. 그렇죠. 그래서 A가 뭐를 결정한다? 폭과 방향을 결정한다. 자, 네. 2차 함수에서 자,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제일 아래에 있는 점, 제일 위에 있는 점을 뭐라고 합니까? 꼭지점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다? 꼭지점이다. 그럼 y는 ax제곱의 꼭지점은 얼마다? 원점이죠. 꼭지점은 원점이다. 축은 얼마다? 축은 y축이다. y축은 함수식이 뭐다? x는 0이에요. x축은 y는 0이고 그렇죠? 네. 이게 함수식입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특별하게 뭐 설명 필요 없죠? 네.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와 마이너스 ax제곱의 그래프는 x축 대칭이다. x축 대칭이다. 뭐가 바뀐다? y의 부호가 바뀌죠. 네. y의 부호가 바뀐 건 뭐다? x축 대칭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특별한 거 필요 없죠? 네. 자,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표준형이야. 자, 이 참수의 표준형은 전부 몇 가지다?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 중에서 이제 가장 복잡한 내용을 지금 적고 있는 거죠. 자, 표준형 네 가지만 한번 정리하고 이 참수 넘어갑시다. 자, 표준형. 자, 표준형 1번 y는 ax제곱, 2번 y는 ax제곱 플러스 q, 3번 y는 a의 x-p의 제곱, 4번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표준형이라고 한다. 몇 가지예요? 네 가지죠? 네. 승민아, 왜 표준형이라고 할까? 이 참수는 크게 두 가지야. 표준형, 일반형. 그렇죠? 두 네. 가지가 있는데 왜 표준형이라고 할까? 어떤 함수든 다 표준형이 있습니다. 1참수도 표준형이 있고 2참수도 표준형이 있어요. 3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있어요. 어떤 함수든 표준형, 기본형, 표준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가장 간단한 2참수를 기본형이라고 그래요. 어떤 네. 거든 가장 간단한 함수를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모양을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이 뭐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식을 표준형이라고 그래요. 네. 식만 주어지면, 식만 보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네. 참수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떤 점이 필요해? 이 참수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럼 어떤 점이 필요하죠? 그래프를 그리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 꼭지점이 필요하죠? 네. 어떤 함수든 이 참수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꼭지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 y절편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 이 참수를 그려라. 그러면 두 점은 꼭 찍어줘야 돼요. 꼭지점과 y절편은 꼭 찍어줘야 됩니다. 네. 이 참수 중에서 꼭지점 없는 거 없죠. 이 참수 네. 없는 거 없어요. 모든 이 참수는 꼭지점과 y절편이 있다. 그 두 점을 꼭 찍어줘야 된다. 자, 네. 1번. 승민아, 1번 꼭지점 얼마입니까? 이거 꼭지점 얼마죠? y는 ax제곱. 아까 했지요? 꼭지점 얼마야? 기본형의 그래프 0,0이죠? 네. 이게 꼭지점이야. 0,0. 그렇죠? 네. 그래서 자, 표준형이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왜 표준형이라고 한다? 꼭지점을 구할 수 있는 식이라서 그래. 1번 네. 꼭지점 얼마? 0,0. 0,0. 2번은 꼭지점 얼마입니까? 0,Q요. 0,Q죠? 네. 3번은 꼭지점 얼마예요? P,0. P,0이죠. 네. P,0. 4번은 꼭지점 얼마입니까? P,Q요. P,Q예요. P,Q. 자, Y절편은 어떻게 구하죠?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죠? 네. X에다 0 집어넣으면 그때 Y의 값이 Y절편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꼭지점을 구할 수 있는 모양, 이걸 뭐라고 한다? 표준형이라고 한다. 괜찮죠? 네. 그래서 식이 주어지면
꼭지점과 y절편 두 점은 꼭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을 구해야 돼. 그 다음에 x에다 0 집어넣어. 그럼 이제 y절편 나와.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표준형이라고 한다. 되셨죠? 네. 그래서 자, 표준형은 뭐다? 표준형은 이와 같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모양 P, Q다. 그 다음에 대칭축은 어떻게 됩니까? 자, 1번 대칭축 얼마죠? 대칭축. 자, 대칭축의 방정식은 항상 x는 이렇게 써야죠? 그렇죠? 네. x축과 수직한 거는 전부 식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x는 어디를 지나? 꼭지점에 x좌표를 지나죠? 네. 대칭축은 언제나 꼭지점에 x좌표를 써주면 됩니다. x는 0이겠죠? 네. x는 0은 y축을 x는 0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x는 0이죠? 꼭지점에 어디를 지난다? x좌표를 지난다. 3번은 대칭축 얼마입니까? x는 p죠? 네. 4번도 x는 p죠? 네.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한다? 대칭축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칭축은 언제나 어디를 지난다? 꼭지점에 x좌표를 지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네. 대칭축이죠? 네. 그렇죠? x는 꼭지점에 x좌표를 지난다. 이거를 대칭축이라고 한다. 알고 있는 네. 내용이죠? 네. 배운 거니까 넘어갑시다. 자, 3번을 뭐라고 한다? 이차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이차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려면 뭘로 바꿔줘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죠? 네. 일반형을 표준형, 아까처럼 y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 이 모양으로 바꿔줘야 돼.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완전 제곱으로 고쳐낸다는 거지? 네. 그래서 고친 게 이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고친 거를 이용하게 되면 근의 공식처럼 꼭지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자, 꼭지점의 x좌표 얼마입니까? 꼭지점 x좌표 이. 이게 0이 되는 x의 값이죠? 네. 꼭지점 x좌표가 p잖아. 그렇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이 되는 값 얼마죠? 2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지? 네.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꼭지점 x좌표야. 네. 이차함수에서는 근의 공식처럼 꼭지점을 대칭축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외워야 돼요. 네. 승민아 2차 방정식 풀 때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서 풀잖아? 그치? 네. 근의 공식 외웠죠? 네. 마찬가지로 이차함수도 일반형이 주어지면 근의 공식처럼 꼭지점 x좌표를 구해야 됩니다. y좌표 얼마죠? 이게 y좌표죠? 네.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다. 그런데 y좌표는 너무 복잡하지? 네. 그래서 y좌표는 외우지 않아요. 자, 외우지 않고 그 대신 어떻게 한다? x값을 집어넣어서 풉니다. 네. 꼭지점 x좌표를 구하면 x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어요. 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대칭축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대칭축의 방정식. 얼마다? 마이너스 2a분의 b다. 꼭지점의 좌표는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다. x 집어넣으면 y값 나오죠. 그게 꼭지점의 y좌표야. 네. 이해가지? 네. 그 다음 x에다 0 집어넣으면 상수항이 y절편이죠? 네. 항상 일반형에서는 x에다 0 집어넣으면 상수항이
Y절편입니다. 그래서 네, 수항이 Y절편이다. 이 얘기하고 있죠. 네,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차함수도 근해 공식처럼 대칭 추계 방정식을 이용해서 암산으로 구해야 돼요. 네, 알겠지? 그래서 꼭지점을 암산으로 구해야 그래프를 그려놓고 풀어야 되니까 무조건 꼭지점을 구해야 됩니다. 이차함수는 어떤 문제가 나오든 꼭지점부터 구해놓고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하는 거야. 네, 그러면 이차함수가 쉬워진다. 이 얘기야. 네, 승민아 이해되죠? 네, 오케이. 나머지는 다 배운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44번부터 볼게요. 네, 자, 이 참새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야. 자, 꼭지점이 2, 4분면 위에 있다. 꼭지점이 2, 4분면 위에 있다는 얘기는 x좌표는 마이너스, y좌표는 플러스란 얘기죠? 네, 자, x좌표는 얼마입니까? 아까 했죠?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죠? 네, a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네, 여기다 얼마 곱해? 마이너스 2 곱하는 겁니다. 네,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요. 그리고 분의 네, 2 하면 되죠? 네, 이거 곱하면 2니까 2분의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되죠? 네,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분의 b 이렇게 하면 돼요.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3, 마이너스 3이죠? 네,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 x에다 집어넣으면 y값 나오겠죠? 네, 자, x에다가 마이너스 3 넣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9 플러스 18 플러스 4m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네? 네, 되셨죠? 그래서 이게 얼마다? 양수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지? 네, 자,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요? 4m 9에서 플러스 2죠. 이거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네, 이렇게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2 넘기고 나누면 m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중요한 거는 뭐야? 대칭 추계 방정식을 이용해서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암산으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a에다 얼마 네, 곱한다? 마이너스 2. a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서 분의 b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럼 암산으로 x가 얼마인지 나오겠지? 네, 원식에다 x 집어넣으면 y 값 나오죠. 네, 그렇게 해서 꼭지점을 구해야 됩니다. 이 뜻이야. 네, 완전 제곱을 이용해도 돼. 이것처럼 풀이 과정에 완전 제곱 했죠? 네, 완전 제곱 이용해도 되는데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렇죠? 네, 근해 공식처럼 대칭 추계 방정식을 이용해서 바로 구하세요. 네, 오케이죠? 자, 연습 한번 합시다. 44-1번. A, B 구해보세요.
B는 2야? 네, A는 마이너스 B는 2. 자, 어떻게 구했어? 대칭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했죠? 네, 음.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조금 더 승민이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는 이제 물론 뭐 글씨를 쓰기가 좀 불편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서술형을 쓰듯이 좀 써봐봐. 이렇게 이제 꼭지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제 네,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럼 마이너스 a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게 2다 지금 이렇게 구한 거지? 네,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죠? 이거 집어넣어서 네,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해도 돼요. 꼭지점이 2 마이너스 4니까 이걸 가지고 뭐를 쓸 수 있어? 표준형을 쓸 수 있죠? 네, 2 마이너스 4. a는 변하지 않으니까 a 값은 1이잖아. 그러니까 네, 꼭지점이 2 4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거네. 표준형이. 네, 그럼 이거 전개하면 이거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전개하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4니까 없어지네. 네, 이거죠? 네, 이겁니다. 자, 요 식이 요 위에 있는 요 식과 같아야죠? 네, 그럼 금방 나오지? 그치? 네, a는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이게 0이야 되니까 a 값 집어넣으면 b 나오겠죠? 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네. 자, 44-1번 했고 자, 2번도 해보세요. 네. 1,3은 어디서 나온 거야? 네, 1,3이 어디서 나온 거야? 꼭지점이야? 네. 꼭지점 1,3인지 어떻게 알아? 꼭지점이 1,3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그, 음.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죠. 그럼 네. 분에 비하면 K가 남지 않아?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K니까 이거 K잖아, K. 1이 아니라 K지.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K를 집어넣어야지. 네. 음. 자, 다시.
K 플러스 2예요? 꼭지점의 Y좌표가? 아니지. X에다가 네? K 넣어봐. 여기다 X에다가 K 넣어봐. 그럼 2K제곱. X에다 K 넣으면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2차는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7. 이게 꼭지점의 Y좌표죠? 꼭지점의 Y좌표가 이거야. X에다가 K 넣으면 되잖아. 뒤에 그 직선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다 했으니까. 아, 그래. 여기다 넣은 거야? 네. 이렇게? 이거를? 원래 이렇게 넣어서 K 값 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네? 넣으면 어떻게 돼? Y에다가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X가 K니까 K 플러스 2. 이렇게 해줘야지. 꼭지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꼭지점을 여기다 넣어야지. Y에다가 이거 넣고, 꼭지점 X 앞에다가 X에다 K 넣고. 이거 풀어야지. 그럼 넘기면 K제곱, 넘어가니까 플러스 6K. 마이너스 7 넘어가면 플러스 9는 0. 그래서 K 플러스 3의 제곱은 0.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야지. 그 반대로 그, 그 응. 그 꼭지점 x좌표 k 구한 거를 저 뒤에 식에다 먼저 아, 넣어서. 여기 Y에다가 네. X가 K니까, 네. 꼭지점 이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다 넣은 거야. 네. 그리고 여기다가 K 넣은 거고, 네. 그래도 같겠네. 그쵸? 네. 음, 그래도 똑같이 나오겠다. 이게 더 편한가? K를 구했으니까 K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어서 같다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네. 그쵸? 네. 네 방법대로 풀어도 이상하진 않겠네. 출제자의 의도는 이렇게 풀어란 얘기야. 네. 꼭지점을 구했으니까 이 그래프 위에 있다, 그래프 위에 있다, 식에 넣으란 얘기죠? 네. 음. 승민이처럼 풀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오케이. 자, 이참수 개수의 부호 결정. 부호 결정하는 것도 이제 중학교 때 많이 나온 거니까. 자, 부호의 결정.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A와 C는 금방 알죠? 네. 음, A와 C는 금방 알아. A는 아래로 볼록이니 위로 볼록이니. 그 다음에 C는 Y절편. Y절편이 양수니 음수니. 이제 B의 부호는 신경을 써줘야죠. B는 어떻게 합니까? 대칭축의 방정식으로 구하죠? 네. 그렇죠? 자,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다. 원점보다 오른쪽에 있다. 그럼 대칭축이 이건데 이게 0보다 크다 이 말이잖아. 네.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크면 a분의 b는 음수야죠? 네. a분의 b가 음수란 얘기는 뭡니까? a와 b가 부호가 다르다죠? 네. a와 b가 부호가 다르다. 이거는 외우세요.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a와 b가 부호가 다르다. 만약에 대칭축이 왼쪽에 있어. 대칭축이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음수다잖아. 그쵸? 네. 원점보다 왼쪽에 있으면 0보다 작다. 음수다. 그럼 a분의 b가 양수가 나와야죠? 네. 그러면 a분의 b가 양수란 얘기는 a와 b가 부호가 같다죠? 네. 이렇게 외우세요.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부호가 다르다. 왼쪽에 있으면 부호가 같다. 이해되지? 네. 이해가 되죠. 자, 몇 가지만
추가로 해줄게요.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만약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부호가 뭐니? 이렇게 물어봐. 자, 만약에 이걸 물어보면 이 식에서 x가 얼마일 때지? x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옵니까? 여기는, 예. x가 1일 때죠? 네,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면 x가 1일 때 y의 부호를 물어본 겁니다. 네, 음, x가 1일 때 y의 부호. 2번 a-b 플러스 c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의 부호를 물어본 거야. 네, 3번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를 물어봤어.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 이거 어디서 본 거죠? 한별식이죠? 네, 한별식은 근의 개수를 물어본 거지? 네,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니? 하고 물어본 거야. 네, 이해되지?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x절편이 몇 개니? 하고 물어본 거야. 네, x절편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면 0보다 크다. 한 개면 0이다. 만나지 않으면 0보다 작다. 이 얘기야. 네, 하나 더. 자, 만약에 4번, 4번 A 플러스 2B 플러스 4C의 부호가 뭐니? 하고 물어봤어. A 플러스 2B 플러스 4C의 부호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자,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X가 얼마일 때일까? 2분의 1, 그렇죠. X가 2분의 1일 때야. X가 2분의 1이면 사실은 어떻게 나와요? 4분의 A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C가 나오죠? 네, C가 나오는데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 여기다가 4를 곱하면 이 식이 나오죠? 네, 4를 곱해도 구동은 안 바뀌니까 x가 2분의 1일 때 부호와 똑같습니다. 네,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를 이용하면 부호를 구하라.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든 다 풀 수 있어요. 좀 적어주세요. 네.
네, 다 적었어요. 오케이. 자,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쉬우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자,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참수 그래프와 개수의 부호다. 이참수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그러면 보는 순간에 A, B, C의 부호는 바로 결정할 수 있죠? 네, A는 위로 볼록이니까 음수다. C부터 Y절편 양수다. 그 다음에 대칭축. 대칭축이 왼쪽에 있죠. 네, 원점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A와 B가 부호가 같다. 그럼 B도 네, 음수란 얘기죠? 네, 그래서 A, B, C의 부호는 바로 결정하는 거야. 네, 자, AC는 음수다. 맞죠? 네, 부호가 다르니까. BC도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다. 맞죠? 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뭡니까? X가 1일 때죠? X가 네, 1이면 얼마입니까? 0이죠? 네, 그렇죠? X가 1일 때 0이야. X가 1일 때 Y의 부호는 0입니다. 맞죠? 네, 음.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죠? 네, 여기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1은 이 정도 있겠죠? 네, 마이너스 1일 때 Y의 부호는 양수죠? 네, 양수 맞죠? 그렇죠? 네, 자, 5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했었죠? X가 뭐일 때? 2분의 1일 때 구한 다음에 곱하기 4한 거죠? 네, X가 2분의 1은 어디입니까? 자, 여기가 1이니까 2분의 1은 이 정도 되겠네? 네, 2분의 1일 때 Y의 값은 양수죠? 네, 그럼 4를 곱해도 양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5번이 틀렸죠? 네, 어떻게 한 건지 이해 가지? 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를 따져라. 뭐 지금까지 한 거 이 정도면 충분히 나머지도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네. 45-1번 해보세요. 오케이. 기억, 미은, 리을. 자, 리을은 어떤 거예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네, 여기다가 곱하기 9한 거죠? 네, 음.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한 요 정도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그죠? 맞아요? 거기다 곱하기 9에도 음수겠죠? 그래서 이것도 네, 맞아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참수의 식의 결정이야. 이참수 식 구하기,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참수 식 구하기는,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해라. 뭐, 근데 정리를 선생님이 따로 해줄게요. 자, 이참수 식 구하기는 전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표준형으로 쓸 거냐 이런 뜻이야. 네. 이 참수 10을 구하라. 그럼 표준형으로 써놓고 구하는 겁니다.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표준형으로 써놓고 구하는 게 두 가지예요. 뭐를 가르쳐 네. 줄 때? 꼭지점을 가르쳐 줄 때. 꼭지점에 p, q다. 그럼 이렇게 써놓고 풀면 되죠? 네. 그럼 이제 a만 구하면 되니까 a를 구하라고 한 점이 주어져요. 그럼 이 점 집어넣어서 a 구하는 거야. 네. 그래서 자 꼭지점이 주어졌다. 그럼 무조건 표준형으로 써놓고 구해라. 두 번째 대칭축이 주어질 때 대칭축은 뭐하고 같죠? 꼭지점에 x좌표하고 같죠? 네. 대칭축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꼭지점에 x좌표가 주어진 거야. 네. 그러면 식을 표준형으로 y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적는 겁니다. x는 p라고 주어지면 네. 꼭지점 x좌표가 주어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그럼 a하고 q를 모르니까 두 점이 주어지겠죠? 네. 두 점이 주어지면 두 점 집어넣어서 연립 푸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표준형으로 쓸 때 꼭지점이 주어지거나 대칭축이 주어지면 뭘로 써라? 표준형으로 써라. 네. 그래서 표준형으로 써놓고 그 다음에 미지수 하나 구해주면 되죠. 네. 두 번째, 그냥 세 점이 주어지면 일반형으로 써라. 일반형으로 쓸 때 일반형. 자, 일반형이니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주어질 때죠? 네. 그렇죠? 일반형이 주어질 때는 그냥 세 점이 주어질 때 x1, y1 그 다음에 x2, y2 그 다음에 x3, y3 이렇게 세 점이 주어지면 이 세 점 집어넣으면 식세개 나오죠? 네. 그럼 연립 푸는 거야. 이해되지? 네. 표준형으로 쓸 거냐 일반형으로 쓸 거냐 결정해야 됩니다. 꼭지점이나 대칭축이 주어지면 표준형으로 써놓고 풀어라. 일반적으로 그냥 세 점이 주어지면 그러면 일반형으로 써놓고 풀어라. 네. 그 다음 세 번째 방정식의 형태로 방정식이라고 하지 말고 인수분해라고 합시다. 인수분해식으로 써놨을 때 어떤 얘기냐면 x절편이 주어지는 거야. x절편이 알파 베타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x축과의 교점은 2차 방정식의 해죠. 네. 그렇죠? x절편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y는 a의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돼야죠. 네. 그래야지 y가 0일 때 알파, 베타가 나오지. 네. 이해되죠? 그래서 네. x절편이 주어졌다. y좌표가 0이야. x값 두 개가 주어졌어. x축과의 교점 두 개가. 그럼 식을 이렇게 써놓고 한 점이 주어지면 한 점 집어넣어서 a값 구해주면 되죠? 네. 그래서 전부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정리됐습니까? 네. 표준형으로 쓸 거냐? 일반형으로 쓸 거냐? 인수분해형으로 쓸 거냐? 세 가지 중에 결정해 줘야 됩니다. 네. 꼭지점이나 대칭축이 주어지면 표준형으로, 그냥 세 점이 주어지면 일반형으로, x절편 두 개가 주어지면 인수분해형으로 써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빨리 구해. 가장 편하게. 네. 승민아 이해되죠? 네. 오케이. 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개념 체크 한번 봅시다. 자, 꼭지점이 주어졌다. 1번. 자, 꼭지점이 주어지면 뭘로 써라? 표준형으로 써라. 그러면 y는 a의 x-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1,2 집어넣으면 A 값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괜찮죠? 자, 네, 2번. X축과의 교점 2점. X절편이 주어진 거야. X절편이 주어지면 인수분해형으로 써야죠. Y는 A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죠. 네, 그 다음에 Y절편이 2다. 이 말은 0,2를 지난다는 얘기죠. 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A 값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네, 자, 3번. 일반적으로 세 점이 주어지면 일반형으로 쓰는 겁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세 점 집어넣어 0,3 마이너스 1,6 1,2 집어넣으면 식색에 나오죠? 네, 식색에 나와. 그럼 연립 풀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자 이럴 때도 요거 하나 물어보자. 자, 식색에 집어넣었어. 0,3이다. 그럼 이제 C는 3이겠네. 그렇죠. 이게 Y절편이니까. 그 네, 다음에 마이너스 1,6 집어넣었어. 6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죠. 네, 1,2 집어넣었어. 2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죠. 네,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1차 때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간법, 대입법. 그렇죠? 네. 어, 보통 승민이는 어떤 거 쓰니? 가간법을 쓰니? 대입법을 쓰니? 가감법을, 가간법을 보통 많이 쓰죠. 그렇죠? 네, 미지수가 두 개일 때는 가간법이 편한데 미지수가 세 개 이상일 때는 대입법이 편합니다. 네, 미지수가 세 개 이상이야. 그럼 무조건 대입법을 쓰세요. 한 네, 문자에 관해 정리하는 거야. 뭐 A는 B는 C는 이렇게 정리해서 대입법을 쓰게 되면 미지수가 없어지죠. 그래서 네, 미지수가 세 개 이상일 때는 미지수가 세 개 이상이다. 그럴 때는 가간법을 쓰려고 하지 말고 대입법을 써서 풀어라. 그러면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하다. 알고 계세요? 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이참수 19하기. 자, 추계방정식이 주어졌어. 축 꼭지점의 x좌표야. 그러면 식을 뭘로 써라? 표준형으로 써라. y는 a에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래 놓고 두 점 집어넣어서 연립 푸는 거야. 0,6. 6은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4a 플러스 q.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이렇게 0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1이니까 a 플러스 q 이렇게 되겠죠? 네, 두 점 집어넣어서 연립 풀어라. 빼면 q 없어지죠? 네, 빼면 6, 빼면 3a, 그럼 a는 2, a가 2니까 q는 마이너스 2죠. 네, 그래서 자 식이 어떻게 됩니까? y는 2에다가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네, 그 다음에 1,k를 지난다.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k 나오죠. 네, 그래프에 있는 점은 그래프의 식을 만족한다. k는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9, 18에서 2 빼면 16이겠네. 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네, 음, 오케이. 밑으로 내려가서 위에는 꼭지점이 주어진 거고 밑에는 x절편이 주어졌죠? 네. 그렇죠? x절편만 해봅시다. 46-2번 풀어보세요.
8이야? 네. 아닙니다. 꼭지점의 y좌표가 8이면 꼭지점의 x좌표는 얼마예요? 아, 네. 아, 그러니까 이 식이 어떻게 나온 거야? 이 식이 어떻게 나왔어? y는 8이야. 그럼 꼭지 저 Y 절편으로 썼어요. x는 얼마? x는 0이야? 저 Y 절편으로 봤어요. 저. 승민아, 꼭지점 x좌표 얼마야? 1이요. 1이야, 1. 자, 네. 여기 잠깐 볼게요. 어떤 이차함수든 뭐 x축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란 얘기죠? 네. 이렇게 두 점이 주어지면 대칭축은 가운데잖아. 그치? 네. 가운데를 지나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겠죠? 네. x절편이 주어지면 이거의 중점이 꼭지점 x좌표죠. 네. 그렇죠? 그래서 꼭지점 x좌표는 더해서 2로 나눈 값입니다. 네. 그래서 1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f-1, 뭐 f3이 뭐 1이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상관없어. f-1 값이나 f3 값이나 같다는 얘기지? 네. 그치? 그러니까 어딘가를 이렇게 잘랐는데 이게 y값으로 똑같다는 얘기잖아. y는 1로. 그쵸? 네. 이 점과 이 점의 가운데도 뭐야? 대칭축이지? 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란 얘기니까 결국 가운데가 중점값이 꼭지점의 x좌표야. 네.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중점은 1이구나.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1,8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1,8을 여기다 넣어야죠.
얼마 나와? 6 나와? 네. 오케이. 자, 2차 방정식과 이참수와의 관계.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죠? 자,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고등과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거는 중학교 때도 이미 배운 거야. 그러니까 한번 정리한 거고. 자, 이참수와 x축과의 교점의 좌표야. x축과 연립 풀어라 이런 뜻이야. x축의 네. 함수식은 y는 0이야. 그러니까 이참수와 y는 0의 연립 방정식이 이거죠. 네. 그게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교점이 x절편이야. x절편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네. 괜찮죠? 네. 오케이. 자, 쭉 넘어갑니다. 2차 방정식의 해와 2차 함수의 그래프야. 자, 2차 함수의 그래프, 2차 방정식의 해. 판별식 B가 0보다 크다. 이 말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얘기죠. 네. 그 말은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판별식 B가 0이다. 중근이다. 근이 하나다. 완전 제곱식이다. 접한다. 이런 얘기지. 네. 그러면 X절편이 하나입니다. 이런 뜻이야. 네. 판별식 B가 0보다 작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근이 없다죠. 네. X축과 만나지 않는답니다. 네. 이제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다. 교점이 두 개다. 서로 다른 두 분을 갖는다. 판별식 B가 0보다 크다. 이해가죠? 네. 접한다. 완전 제곱이다. 근이 하나다. 중근이다. 판별식 B가 0이다. 그 말은 전부 다 접할 때입니다. 교점이 하나일 때. 네.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 B가 0보다 작다. 자, 대표 유형 47번. 자, 이 참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X축은 Y는 0이에요. 자, Y에다 0 집어넣으면 2차 방정식이죠. 한 점에서 네. 만난다. 근이 하나다. 판별식 D는 0이다. 이렇게 풀으란 얘기입니다. 네. 괜찮죠? 네. 자, 이제 판별식 쓰게 되면 판별식 B는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8A죠? 네. 그렇죠. 자, 이거는 0이다. 그럼 A로 묶으면 A-8, 0이다. A는 0이거나 A는 8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두 개다. 괜찮죠? 네. 밑으로 내려가서 자, 47-1번 세 개 다 풀어보세요. 네. 오케이.
자, 47-2번 돼 보겠습니다. 승민아, 위에다가 판별식을 쓸 때 그냥 쓰지 말고 짝수면 짝수 공식이라고 꼭 표현을 해줘요. 네, 짝수 공식은 4분의 D죠. 네, 자, 이제 채점자 입장에서 서술형을 쓴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자꾸 습관을 그렇게 들여. 네, 그럼 이해입니까? 네, 오케이. 자, 이참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야. 아까 교점일 때는 X축과의 교점은 X축은 Y는 0이죠? 근데 직선은 네, 일참수식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참수식과 연립을 풀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참수와 직선과의 교점이다. 그러면 이참수와 직선을 연립방정식을 세워야 됩니다. 네, 이해가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뭐하고 같다? 연립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 이런 뜻이야. 네, 오케이죠? 자,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은 항상 그래요. 교점이라는 말만 나오면 이거는 실근의 개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따라서 자, 이와 같은 연립방정식을 전부 다 좌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교점이 두 개다. 0이면 교점이 하나다. 그 다음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참수와 직선이 점에서 만나니, 한 점에서 만나니, 만나지 않니?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네,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접하면 0이다. 그 다음에 만나지 않으면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네, 오케이죠? 네, 오케이. 그 얘기를 밑에 쭉 하고 있어요. 자, 방정식의 실근과 그래프의 교점과의 관계 다 했던 얘기입니다. X축과 네, 교점이다. 그럼 Y가 0일 때. 직선과의 교점이다. 그럼 직선하고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이 뜻이죠. 네, 음. 자, 48번 볼게요. 자, 이참수 그래프와 직선과의 교점의 X좌표가 2하고 5다. 무슨 얘기죠? 교점의 X좌표가 2하고 5다.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네,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거란 얘기야. 이해가죠? 그럼 이제 네, 연립방정식은 좌변이 y로 같으니까 우변을 각변하여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오케이. 좌변으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넘기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은 0이죠.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이 방정식의 두 분이 2하고 5란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럼 뭐를 써야 될까? 근을 가르쳐주고 개수를 구하라. 근과 개수 관계 쓰란 얘기죠. 네, 그래서 근과 개수 관계를 이용해서 2 플러스 5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네, 두 번의 곱은 2 곱하기 5는 a분의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 네,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a 구하고 밑에서 b 구하라 이런 뜻이죠. 네, 자, 이거 7 넘어간 8 a는 마이너스 8이죠. 네, 자, 이거 10 넘어가면 13 b는 마이너스 13이겠죠.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네,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구나. 연립 세워서. 근을 가르쳐주고 배수 구하라. 근과 계수 관계 쓰면 편하겠구나. 이 뜻입니다. 네. 오케이. 자, 48-1번. 똑같은 문제네. 자, 48-2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 는 0 쓰고.
자, 뭐가 문제야? 자,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네, 뭐냐면, 이게 근이잖아, x좌표가. 네, 1 플러스 루트 1을 여기다 넣어, x에다가.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루트가 없는 거, 루트가 있는 거. 루트가 있는 건 루트 2겠죠? 이렇게 식을 이렇게 정리해. 네, 그리고 이제 개수가 유리수니까 무리수가 없어져야죠? 네, 보변이 0이니까. 그럼 이게 0이어야 되겠죠? 네, 보변이 0이니까 이것도 0이어야 등식이 성립하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무리수의 상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리수의 상등을 이용해서 식 두 개를 만들어서 연립 푸는 거야. 네, 승민아 이해 가지? 네, 근데 이렇게 풀려면 일단 집어넣어서 전개해야 되니까 한참 걸리죠? 네, 그렇죠. 이게 다른 방법을 쓰는데 어느 때만 쓰냐면 개수가 유리수의 조건에서만 쓰는 겁니다. 유리개수. 개수가 유리수일 조건에서는 항상 혈내근을 두 근으로 갔죠. 한 네, 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면 다른 근은 얼마다? 1 마이너스 루트 2다. 그래서 뭐를 써서 푼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푼다. 이 뜻입니다. 네, 자, 또 실개수라는 말이 나오면 개수가 실수입니다. 그게 실개수죠. 네, 실개수라는 말이 나오면 혈내복소수를 두 근으로 갔죠. 네, a 플러스 bi가 근이면 a 마이너스 bi도 근이다. 그래서 근과 개수 관계 쓰는 겁니다. 네, 자, 이거는 뭘로 풀어요? 이걸로 풀어야 되겠죠? 네, 한 근이 이거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머지 근은 이거다. 그래서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하면 mn이 금방 나오겠지? 네. 자, 풀어보세요. mn 구해봐.
0이랑 3 아닌가요? 자, 두 번의 합은 얼마죠? 2지. 네,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쵸? 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이거죠? 네, 마이너스 a분의 b면 2 플러스 m이죠? 네, 이거죠. 맞죠, 지금? 네, 두 번의 곱은 마이너스 1이네. a분의 c니까 2 마이너스 n이죠? 네, 그럼 mn이 나오죠. 그럼 이거 지워지고 2니까 m은 0이네. 그쵸? 이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m은 3이죠? n은 3. 이렇게 저 나오겠네. 여기 적어놨어요. 아까. 아, 아, 아. 거기다 적었구나. 오케이. 네,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야. 네, 직선하고 연립을 풀면 되죠? 위치 관계니까 네, 두 점에서 만나니, 한 점에서 만나니, 만나지 않니. 한 배씩 쓰란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2차 방정식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a다. 연립 방정식 세워서. 그렇죠. 넘어가면 x제곱,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겠네. 네, 음.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죠? 네, 그렇죠. 판별식 d는 b제곱 1,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거죠. 네, 음. 자, 이거는 0보다 크다. 1 플러스 4 플러스 4a 0보다 크다. 4a 넘어가면 마이너스 5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네,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다. a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 그럼 한 점에서 만나면 등식이겠죠? 네, 그다음 만나지 않는다. 그럼 부동호 바뀌겠죠? 네, 하나만 풀면 다 되죠? 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풀고 끝냅시다. 네, 만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도록. 똑같은 얘기네. 그쵸? 부등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네, 오케이. 자, 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숙제는 센으로 내겠습니다. 네. 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82페이지. B스텝부터 풀면 되겠죠? 네. 유형이 몇 개인지 볼게. 유형이 10개밖에 안 되네. C스텝까지 해서 두 번에 나눠 봅시다. 이번 숙제를 유형 9번까지 하면 어때? 어디까지 할래? 유형 2번에 나눠서 센 풀게. 선생님 생각에는 유형 8번까지 할까요? 네. 유형 8번까지. 631번까지. 네.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